아직도 SPF, PA, 유기자차, 무기자차 등등의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어떤 선크림을 골라야 되는지,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가 고민이신가요?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 그리고 피부 타입에 따라서 어떤 자외선 차단제를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외선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UVA, UVB, UVC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UVC 같은 경우는 우리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대부분 다 차단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한테 주는 영향은 없는 자외선이고, UVA와 UVB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 UVA를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PA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PA는 플러스로 표시가 되거든요. 이 플러스가 하나가 증가될수록 차단력이 2배씩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 SPF는 뒤에 붙은 숫자만큼 우리 피부에 닿는 자외선을 감소시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PF가 30이라고 하면은 피부에 닿는 자외선이 한 30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사실 40에서 50까지 가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 중에서 고르시면 될 거고, PA 지수 또한 플러스가 3개 이상 4개 정도까지 가는 그런 제품 중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골라주시면 좋습니다. 무기자차 같은 경우는 피부 밖에서 자외선을 막아주는데 이게 모공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이 좀 더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기자차는 피부에 흡수되지 않고 피부에 도포되어서 효과를 나타내고 어느 정도 피부가 하얗게 보이게 만드는 백탁 현상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 피부에 흡수되어서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자외선이 우리 피부로 들어왔을 때 그걸 우리 피부가 흡수하는 게 아니라 유기자차 성분이 대신 그 자외선 에너지를 흡수해 주면서 우리 피부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기자차 성분은 우리 피부에 흡수되면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당연히 좀 민감한 피부는 피부에 염이 생기거나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선크림들을 보면은 대부분 요 무기자차 성분하고 유기자차 성분이 어느 정도 섞여 있거든요. 혼합자차라고 부르는데, 내가 선크림을 사용했을 때 너무 트러블이 올라오고 피부가 민감하다 그런 분들은 무기자차만 들어있는 그런 선크림을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선크림을 발랐을 때 피부가 자극되거나 트러블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드름이 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유기자차 성분만 들어가 있는 그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도 화장품이다 보니까 다양한 제형이 존재하거든요. 첫 번째는 선크림이고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제형이고, 짜서 그걸 피부에 이제 도포해서 흡수시켜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선스틱 제형인데 얼굴 전체에 발라주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피부에 좀 덧바르면서 자외선 차단제 보충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선스틱 제형 같은 경우는 그 제형 모양을 만들기 위한 성분들이 들어가거든요. 왁스 성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성분들이 나중에 모공을 잘 막을 수가 있어서 이것 또한 여드름을 잘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드름이 잘 유발되는 분들은 이런 선스틱 제형의 사용을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세 번째는 선쿠션 제형인데요. 이것 또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우리가 선크림을 먼저 바르고 화장을 다 하고 했을 때 이후에 다시 선크림을 도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선쿠션 제형을 사용해서 간편하게 피부에 추가적으로 도포를 해주면서 자외선 차단제 보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션 제형을 덧바르는 데 많이 사용되지만, 당연히 덧바르니까 피부가 좀 지저분한 상태에서도 그게 많이 묻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쿠션의 퍼프를 주기적으로 잘 교체해 준다던가 하면서 위생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선 스프레이 제형인데요. 스프레이로 뿌려서 우리 피부에 사용하는 거고, 당연히 스프레이로 뿌리니까 좀 더 넓은 범위에 사용이 쉽겠죠. 하지만 자외선 차단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서 우리 얼굴이 아니라 몸 부위에, 팔이나 다리 같은 부위에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기 위해서는 완전 무기자차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유기자차 성분이 같이 섞여 들어가 있는 그런 자외선 차단제라면은 외출 전 30분에서 1시간 전쯤에는 미리 자외선 차단제를 도포해 주시는 것이 좋고, 외부 활동을 할 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지나면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꾸준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추가로 도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우리가 쉽게 빼먹는 부위들이 있는데요.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는 모든 부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도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이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거나 할 때는 자외선이 많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날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았을 때 피부가 입는 데미지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도 꼭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 여름이 아닌 다른 계절에도 언제나 자외선은 존재를 하거든요. 따라서 여름이 아닌 계절이라도 이제 외부 활동을 할 때는 언제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우리 피부가 민감성 피부가 있잖아요. 뭔가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쉽게 자극이 되고 피부염이 올라오고 트러블이 올라오는 이런 피부 같은 경우는 피부에 자극성이 적은 무기자차 성분이 들어있는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지성 피부인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유분기가 좀 적은 로션 제형의 선크림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 또한 선스틱 제형을 사용하는 경우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왁스 성분들이 또 모공을 막을 수가 있어서 여드름을 더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무기자차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거나 선스틱 제형의 사용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우리가 바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잘 닦는 것도 중요한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난 후에는 그게 피부에 다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게 피부에서 트러블을 유발하고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세안은 1차 세안, 2차 세안 두 단계로 나눠서 잘 세안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민감성 피부이기 때문에 너무 피부에 자극되는 그런 유기자차 성분이 많은 선크림을 좀 피하려고 노력을 했고, 전 사실 선크림을 사용하면 트러블이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 중에서 다 사용을 해보면서 내 피부에 트러블이 덜 일으키는 그런 제품을 골라서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SPF는 50+이고 PA는 3+인 충분히 자외선을 잘 차단하는 제품으로 골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자외선이 계속 노출이 되게 되면 피부가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색소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피부 내부의 콜라겐이 분해되면서 주름이라던가 모공 그리고 피부 탄력이 더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외선이 계속 노출이 되면 피부암 또한 발생 확률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은 굉장히 중요하고, 자외선 차단제에는 많은 종류가 있으니까 오늘 드린 설명들 잘 참고하셔서 나한테 맞는 자외선 차단제 잘 찾으셔서 사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